데이터 분석의 기초. 네, 우리 이제 11주차 수업입니다. 네, 우리 이제 10주차까지 여러분들 어렵게 오셨는데, 자, 우리 10주차까지 했던 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1주차 때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RStudio 포지 클라우드 접속하는 방법, 3주차 때 우리 이제 변수와 함수 패키지 대해서 살펴봤고, 4주차 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살펴봤었죠. 오늘 할 내용이 요 3주차에 변수 입력했을 때 C 함수 이용해서 1차원 데이터 입력하고, 4주차 때 데이터 프레임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 입력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1주차 때 된 변수의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주차 때 탐색적 자료 분석 EDA 통해서 헤드, 테일, 뷰, DIM, 디멘션, str, 서머리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한번 탐색해 봤고요. rename 함수 이용해서 변수명을 바꿔본다든지 파생 변수 ifelse 이용해서 파생 변수 만드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마 어려웠다라고 여러분 생각드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마도 이제 6주차 때 했던 데이터 가공, 우리 필터 함수 이용해서 케이스를 선택한다든지 select 함수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거, mutate 함수 이용해서 파생 변수 만들고, arrange 이용해서 정렬하고요. 그룹 언더바 바이와 summarize 함수 이용해서 집단별 요약 통계량 구하고, left 언더바 join과 bind 언더바 rows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 분량도 많았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셔도 잘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데이터 시각화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 클리닝, 미싱 밸류와 아웃라이어 특히 이제 제거와 대체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데이터 시각화. 여러분들 ggplot 함수 이용해 가지고 gom 언더바 라인 그래프냐, gom 언더바 포인트냐, gom 언더바 막대냐, 바냐, gom 언더바 박스 플롯이냐 이렇게 5가지 기본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살펴봤고 우리 지도 시각화 단계 구분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시각화까지 살펴봐서 이제 여러분들 8주차 내용까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할 만한 모든 기본기는 다 갖췄다. 기초는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접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우리 이제 한번 해봤죠. 크게 보면은 정형 데이터에서 복지 패널 데이터 가지고 표와 그래프 생성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10주차 텍스트 마이닝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격인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우리 3분의 1을 넘어서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5주차 수업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앞에 특히 10주차, 19주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면서 특히 이제 9주차 수업하면서 이 결과는 그냥 단순한 결과이지 추리 통계, 어떤 통계적 유의미성 결과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추리 통계, 기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에 앞서 이제 우리 책의 이제 교재 진도를 보면 우리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이제 8장, 11장, 12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9장, 그다음에 10장 이렇게 해서 12장까지는 우리 교재를 마쳤고
13장의 내용은 우리 이제 추리 통계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14장의 내용은 이제 R 마크다운에 대한 내용인데 재현성 있는 보고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우리 마지막 주 15주차에서 다룰 내용이고 우리 책에는 이제 15장에 되어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뒤로 빼긴 했는데 이게 이제 추리 통계할 때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15장의 내용 중에 앞에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R 변수 타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타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R에서 변수의 타입이란 무엇이냐?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변수 타입에는 보면은 크게 우리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척도의 수준에서 이제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범주 변수 흔히 이제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속 변수로서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절대 척도 이런 이제 척도의 구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척도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안내하는 게 설문지를 제작할 때부터 나중에 어떠한 분석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후반부에 다룰 t-테스트나 아노바, 회귀나 상관 분석하려면 내가 물어볼 때 어떤 나이와 이런 거를 물어볼 때 리커르트 척도로 물어보지 말고 등간 척도로 물어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상관을 구할 수가 있고 회귀 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함수에 따라서 일단 적용 가능한 변수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분석전이라고 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설문지 제작 전부터 변수 타입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 명명 척도이죠. 우리 오늘 다룰 기술 통계에도 이제 등장할 텐데 기술 통계 중에 명명 척도 집중 경량의 측정치로 명명 척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제 측정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명명 척도가 뭐냐? 명명 척도는 우리 이름, 성별, 색상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름을 구분해 주는 영어로 이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순서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서열 척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열 척도는 이제 명명 척도는 단순한 사물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로 변환을 시키는 거고 서열 척도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애, 키가 가장 작은 애, 그래서 첫 번째로 키가 큰 애와 두 번째로 키가 큰 애, 세 번째로 키가 큰 애의 간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순서는 있다. 그런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부른다. 엄밀하게 우리가 학교의 시험 점수는 서열 척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점과 99점의 1점 차이와 0점과 1점의 1점 차이가 동일한 간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서열 척도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뒷부분 다룰 여러 가지 집중 경량의 측정치 중에 산술 평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열 척도라고 가정하지 않고 등간 척도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한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줬는데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명명적도, 서열적도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수를 적용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변수가 범주 타입의 변수이면 적용할 함수가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5개의 척도 중에 이 두 가지를 캐테고리컬 베리어블 범주형 변수 이렇게 칭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열 척도에서 이 간격이 동일한 간격, 대표적인 온도, 100도와 99도의 차이가 0도와 1도의 차이가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이다. 해서 우리가 명명 척도는 노미널 스케일, 서열 척도는 오디널 스케일 이렇게 부르는데 등간 척도는 인터벌, 동일한 간격이라 해서 인터벌 스케일 이렇게 부르고 대표적인 게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에서 우리가 0도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지점을 0으로 정한다. 근데 섭씨에서 화씨에서 0도의 의미가 다르죠. 그것처럼 임의로 0을 정하는 것을 등간적도라고 하고요. 반면에 우리 무게나 길이 같은 0g, 0m 같은 경우는 우리가 0이라고 했을 때 무게가 없고 길이가 없는 절대적인 0이다. 그런 거를 이제 비율적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등간적도 이상일 때는 우리가 뒤에서 14주차에 다룰 상관과 회귀에서 특히 피럴슨의 상관계수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피럴슨의 상관계수가 이제 적용이 안 될 때, 범주형 변수일 때, 뭐 명명척도 중에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분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이분 변수일 때 상관 측정치를 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뒷부분 후반부 할 거라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모듈형으로 생각하시면 11주 차부터 15주 차까지는 좀 이제 통계에 초점을 둔 이제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언어로 생각하시고 기본 단어로 암기하셔야 될 게 이렇게 명명적도, 서열적도, 등간적도, 비율적도. 마지막에 이 절대적도는 뭘까요? 절대적도는 이제 비율적도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 MPG 얘기하면서 MPG 데이터 기억나시죠? 마일 퍼 갤론, 1갤론은 3.8리터다. 1마일은 1.6km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길이를 재는 거, 그다음에 이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국가마다 다르지 않고 한 사람 자동차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 사람, 0사람 그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0의 값을 가지면서 비율을 갖는 척도를 절대적도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이런 이제 척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변수의 타입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 같은 경우는 이분 변수, 키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일까요? 등간 척도일까요? 키는 비율 척도일까요? 절대 척도일까요? 네. 일단 등간하고 비율에서 0cm 절대적 0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0이 있기 때문에 비율 척도로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센티미터로 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피트, 뭐 10인치 이렇게 피트와 인치로 재기 때문에 단위가 동일하진 않아서 절대 척도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이제 R 타입에서 우리가 9장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했을 때 클래스를 확인하는 함수를 적용했었어요. 뭐 월급의 클래스는 어떻게 되느냐, 성별의 이 데이터에서 클래스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클래스가 뉴메릭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는 연속 변수다. 그런데 실제로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이대, 연령대는 연속 변수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연속 변수는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범주 변수라고 부르는데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걔를 이제 우리 통계 특히 심리학에서는 팩터 유인이라 불러서 이렇게 우리 스트링 as 팩터 뭐 t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문자를 팩터로 인식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string as factors equal f,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분석하는 거지 얘를 팩터화 시켜서 분석하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뒷부분에 평균의 비교에서 t-테스트하고
아노바 분산 분석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뉴메릭 타입으로 우리가 분류하지는 않고 팩터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있을 때 종속 변수는 뉴메릭 연속 변수를 하더라도 독립 변수는 t-테스트 아노바 다 요 팩터 범주 변수가 돼야 되고 그럼 둘 다 만약에 뉴메릭 종속 변수도 독립 변수도 뉴메릭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회귀 모형 상관과 특히 피어슨의 상관과 회귀 모형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처음 배우실 때는 이렇게 척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타입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연속 변수 같은 경우 키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율적도. 몸무게도 비율적도. 소득도 각 나라마다 이제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적도. 범주 변수의 성별은 명명적도와 이제 서열적도 중에 명명적도. 거주지도 명명적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술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R 타입 한번, R 변수 타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뉴메릭인 경우 연속 변수, 벡터인 경우는 범주 변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타입 간에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제 1차원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 입력할 때 C 함수 이용해서 컴바인 함수 이용해서 1, 2, 3, 1,2 이렇게 해서 뉴메릭 숫자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C 함수에 다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한 다음에 팩터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숫자 뉴메릭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주형 변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회귀 모형 우리 이제 설명할 때 어떠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할 때 이렇게 팩터로 돌릴 거냐 뉴메릭으로 돌릴 거냐 특히 t-테스트 아노바 할 때는 이렇게 팩터로 인식을 시켜야지만 뉴메릭 연속 변수가 아니라 집단 변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두 집단 간의 차이, 뭐 제2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출력을 보시면 베리어블 1은 1, 2, 3, 1, 2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베리어블 2는 이렇게 1, 2, 3, 1, 2로 나오긴 하지만 레벨이 있다. 레벨이라는 것은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3개의 범주형 자료 여기서 명명적도가 되겠어요. 순서가 있다 그러면 서열적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료로 인식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변수 1에다가는 더하기 2 하면은 숫자가 2씩 커지죠. 그러나 변수 2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upgrade 이제 적용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어떠한 타입인지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해 냈으면 이제 알겠지만 내가 보통 공공 데이터 포털로 외부 데이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 들었을 때는 앞에 우리 9장에서 이미 했었어요. 9장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할 때 성별의 클래스가 뭐냐, 월급의 클래스가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확인해 주는 함수 이름이 클래스. 우리 사회학 용어로는 이제 뭐 계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 통계에서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해 주는 함수이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 베리어블 1 보시면 뉴메릭, 베리어블 2 보시면 벡터. 그래서 이제 뉴메릭은 연속 변수, 벡터는 범주형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봤더니 레벨 1, 변수 1의 레벨을 봤더니 범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메릭이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변수 2, 베리어블 2의 레벨을 봤더니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팩터에서 몇 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함수 이름은 레벨즈라는 함수를 쓰면은 몇 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문자로 구성된 팩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변수 3을 보면은 A 콜론 이제 저기 곁다운표하고 B도 곁다운표 B, C 이렇게 해서 총 A, B, C A, B, B, C 네 개의 문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다가 벡터를 붙이면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세 개의 범주가 되어 있는 걸로 범주형 변수로 바뀐다. 그래서 베리어블 3의 클래스를 보면은 캐릭터 문자로 나오지만 변수 4번에 클래스를 보면은 팩터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변수 첫 번째 미인 함수를 적용하면은 숫자 변수, 연속된 숫자 변수이기 때문에 산술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변수 2는 산술평균을 구하고자 했지만 산술평균이 구해지지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연속 변수에서만 우리가 산술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구나. 그런데 잠깐 요거를 뭐 팩터로 일단 이제 클래스가 돼 있긴 하지만 연속 변수화 해가지고 좀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변수 타입 바꾸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변수 타입 바꾸기 원래 변수 타입에서 새로운 변수로 그럴 때 영어에 as 여러분들 처음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 보진 않았습니다. 예, 옆에서 우리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 할 때 as 데이터 점 프레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변수도 우리 앞에서 as 점 numeric 이렇게 하면 연속형 변수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클래스를 확인해 보는 거지. 클래스 확인해 봤더니 뉴맥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레벨즈 이용해서 범주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팩터가 아니라서 범주는 나오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환을 할 거냐? 전환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as numeric 하면은 원래 변수를 연속 변수로 as factor 그러면 원래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as character 그러면 얘를 문자 변수로 as date 그러면 이 변수는 date 날짜 변수로 그 다음에 as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혼자 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의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동 방식을 나타내는데 MPG 데이터 일단 드라이브 방식의 변수 타입이 뭔지 확인해 보고 이거를 이제 팩터를 이용해서 팩터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변수 타입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총 몇 가지 범주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g 달러하고 drv 하고 클래스를 봤더니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팩터에서 범주형으로 바꿔보고 다시 클래스를 봤더니 팩터가 나오고 레벨즈를 봤더니 세 가지 범주가 있다. 4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륜차, F는 전륜차, R은 후륜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주차 첫 번째 차시였는데 우리 이제 기술 통계, 추리 통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척도 크게 보면은 범주형, 그다음에 연속형. 그래서 범주형에는 명명적도, 서열적도, 연속형에는 등간적도, 비율적도, 절대적도. 그런데 이제 이 변수는 먼저 확인해 보려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변수를 바꿀 때는 as 점, numeric, as 점, vector, as 점, date, as 점, data frame, data 점 frame 이렇게 해서 변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함수는 이제 이 변수 타입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평균을 기술 통계를 구하고자 할 때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 뒷부분에 t-테스트 ANOVA처럼 집단에 따른 평균 비교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팩터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어야지 독립 변수가 t-테스트 ANOVA를 적용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11주차 1차 시 변수 타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